해양 환경 토크 콘서트 해양 쓰레기의 재탄생.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김현지 아나운서라고 합니다. 방금 행사 시작 전에 이 뒤로 보이는 바다 영상 보셨죠?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그 보여드린 영상이 어떤 해외가 아니고 최근의 부산 바다라고 합니다. 바닷속이 예쁘고 깨끗하고 또 물고기가 뛰어노는 게 아니고 쓰레기가 가득해가지고 여러분도 좀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보셨다시피 요 몇 년 사이에 이 부산 앞바다가 인간이 버린 쓰레기들로 많이 오염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해양 환경 토크 콘서트 해양 쓰레기의 재탄생이라는 주제로 해양 환경 전문가와 활동가 또 사회 운동가들을 직접 모시고요. 이야기도 들어보고요. 또 여러분이 평소에 가졌던 환경에 대한 궁금증도 풀어보려고 합니다. 조금은 진지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겠으나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내 아들, 딸과 손자, 손녀들이 물려받게 될 부산 바다니까 이 부산 바다의 현 주소가 어디인지 어떻게 하면은 해양 환경을 지킬 수 있을지 생각하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해양 환경 토크 콘서트 해양 쓰레기의 재탄생을 시작할 텐데요. 함께할 패널분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쳐주세요.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분 네 분을 모셨습니다. 그럼 관객들에게 직접 인사를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부산 녹색연합의 사무국장 김수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래 뱃속으로 들어가는 플라스틱으로 고래를 살리는 업사이클 제품을 만들고 있는 사회적 기업 우시산의 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까지 환경교육 활동을 하다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 된 김태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줍수줍 본캐 방송하는 남자, 부캐 쓰레기 줍는 남자 수줍남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대한민국 곳곳 약 100여 곳에 넘는 길거리에 쓰레기를 준 남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환경을 지키시는 부산의 어벤져스 같은 네 분을 모시고 오늘 함께하게 됐는데요. 1시간 동안 좋은 얘기들로 채워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부산 바다의 실태입니다. 김수정 국장님께서 부산 바다의 해양 오염이 얼마나 심각한지 한번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현재 부산 지역에서 발생하는 해양 쓰레기는 아마 7,100톤 정도가 매년 이렇게 발생을 한다라고 합니다. 부산시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그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이 연간 42억 4,400만 원 정도의 엄청난 금액을 또 소요를 하면서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답니다. 이 7,100만 톤에는 육사학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4,500톤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다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아마 2,600톤 정도가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거대한 양이 매년 해양 쓰레기가 되고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5월에 무인도서인 진우도를 탐방을 했을 경우에 저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해양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이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왔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은 스티로폼 냉장고 버려지는 폐선들 가 많이 보이고요. 특히 진우도는 우리가 아는 문화재 보호구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러 갔을 때 문화재 보호구역이라는 팻말이 버젓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다에 떠밀려온 쓰레기가 아니고 인위적으로 아마 버려지는 쓰레기도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아마 2021년도에 어느 분이 정화 활동을 하고 가셨는지 아마 2021년도 정화하고 마무리
오래된 자료까지 아직 마대 자료가 그대로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자료도 보이고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건 아마 다들 아시는 염산통입니다. 저희가 뭐 종패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그 딱개비 우리 흔히 말하는 닭개비가 붙지 말라고 요 약품을 써서 하고 있는데 실제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안에 실제 남아 있는 염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염산들이 아마 뭐 햇빛이나 이런 걸로 파생이 된다면은 결국은 수질 오염에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부산에서는 해양 보호 구역이 지정됐다고도 알고 있는데 네네. 부산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면 뭐 경관이나 이런 게 얼마나 우수한지 세 곳이나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남형제섬하고 나무섬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오륙도까지 해서 세 곳이 저희가 지금 현재 해양 보호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진을 보니까요. 이게 관리가 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쓰레기가 너무 많은데 해양 쓰레기의 종류 범위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저희들이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흔히 이제 저희가 말하면 이제 그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이제 쓰레기들이 하천 도심 쓰레기가 하천이나 통해서 바다로 결국은 오게 되거든요. 그래 바다로 오는 쓰레기를 저희가 육상 쓰레기라고 또 바다에서 어업이나 어업 활동이나 양식 활동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육상 쓰레기로 보통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드린 무인도서인 그 진우도에서는 그 육상 쓰레기와 해상 쓰레기를 고루고루 다 볼 수 있는 곳이 아마 진우도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이 해양 쓰레기가 진짜 심각한 거를 눈으로 다들 보셨을 텐데 우리가 버리는 생활 쓰레기도 바다에 흘러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이거 같이 보시면서 직접 해양 쓰레기의 심각성을 느끼기도 하시는지 수준남님은 직접 쓰레기를 줍고 다니시잖아요. 실제로 해안가에 저렇게 많나요, 쓰레기가? 저도 그 길거리에만 여러 군데를 많이 주워봤는데 해양 쓰레기는 손에 꼽을 정도로만 한번 주워봤거든요. 네. 근데 정말 어마어마한 쓰레기가 버려져 있더라고요. 그 송정천에도 갔었는데 거기는 이제 물이 빠지면 이제 쓰레기들이 동동 떠 있더라고요. 그런 걸 한번 주워봤는데 폐 타이어도 있었고 뭐 어망도 있었고 근데 그곳에 장어가 또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환경이 좀 심각하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계기가 좀 있었어요. 근데 상식선으로는 아니 저런 쓰레기가 왜 강에 바다에 있지 할 때가 있거든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흘러 들어가는 걸까요? 대체로 이제 저희가 이제 육상 쓰레기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 흔히 말하는 이제 도심에 이제 쓰레기를 버렸을 경우에 뭐 태풍이라든지 우천우라든지 이런 경로를 타고 저희가 하천을 이제 거쳐서 결국 이제 바다로 오게 되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작은 뭐 담배꽁초라든지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종류가 사실 실질적으로 이제 그 바다로 흘러가겠지. 근데 아까 말씀드리는 뭐 냉장고라든지 뭐 의자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버리지 않고서는 제가 봤을 때 바다에서 아마 발견되기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이 사람이 쓰레기를 만들고 사람이 버린 것이기 때문에 발견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사람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요. 하면 제가 막 줍잖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깜짝 놀란다니까요. 냉장고도 주워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면? 줍지 못하지만 보긴 했죠. 너무 그거 혼자서 무거워서. 못 주우니까요. 그리고 부산도 그렇고 바다 주변에서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낚시 용품들도 해양 쓰레기의 일부가 되기도 할까요? 그럼요. 당연히 이제 최근 들어서는 그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 이후에 낚시 인구가 아마 800만 정도 넘는다라고 이제 추정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낚시 인구가 좀 사실 해양 레저가 이제 각광을 받고 이제 뭐 해양수산부라든지 뭐 공단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제 홍보를 많이 해서 그러는지 정말로 낚시 인구뿐만 아니고 해양을 즐기시는 분들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쓰레기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한 산물이기 때문에 그런 인구가 증가한다는 건 다시 말씀드리면 해양 쓰레기도 같이 증가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특히 낚시 같은 경우는 많은 부분의 쓰레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고 낚시는 이제 최근에는 뭐 납추라든지 밑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 못하게 법적으로 좀 막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이제 그 몰래 쓰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런 부분들 특히 이제 납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그 오륙도 아까 그 해양보호구역인 오륙도에서 그 밑에 이제 침적되어 있는
추를 이제 한 트럭 정도 이렇게 수거를 했다라는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그만큼 수년간 모여서 네네 한 트럭이 친척이 된 거예요. 되어다 보니까 이제 그런 활동들을 하고 계신데 이건 단순히 이제 저희가 보는 뭐 육안으로 보이는 뭐 쓰레기의 문제뿐만 아니고 추에서 나오는 그런 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결국 수질 오염에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런 낚시 쓰레기가 조금 위험도는 네. 그 저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낚시 용품 같은 게 엄청 작아가지고 뭐 요 정도야 괜찮겠지 하지만 그래도 800만 명이면은 800만 개가 생기는 거니까 좀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번에는 부산 태종대 감지해변에서 해양 스포츠 교실을 운영하는 프로 다이버이자 영도 동사무촌계 막내 해녀이신 조미진 대표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킨스쿠버 다이빙 강사 생활을 하고 있고요. 영도 막내 해녀로 입문한 조미진입니다. 고향이 태종대고요. 여기서 52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25년 가량 여기서 스킨스쿠버 다이빙 강사로 활동하면서 물속의 변화들을 쭉 지금 보고 있는데 한 12~13년 전만 해도 물속에 해파리뿐 아니라 그 불가사리들이 많았었어요. 그때는 바다 수중에 이제 쓰레기보다는 불가사리를 많이 수거해내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전으로 보니까 쓰레기들이 어느 순간부터 많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 수거하는 것도 좀 한계가 있고, 근데 갈수록 더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백화 현상이라 하면 사람들이 쓰레기 버리는 것 때문에 산호들이 죽어서 그 석회질로 만들어지는 현상인 것 같아요. 물속에 다이빙하면서 교육하면서 쭉 보게 되잖아요. 보게 되면 철골이라든지 플라스틱이라든지 뭐 냉장고 뭐 상상을 초월하는 쓰레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파도가 한번 치고 나거나 태풍이 지나가거나 이러고 나면 그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물 밖에 있는 쓰레기가 다 물속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예전에 우리 해녀분들이 물속 작업을 할 때는 그 상당히 풍부했습니다. 뭐 전복도 많았고 소라도 많았고 많이 채취를 해오셨는데 지금은 백화 현상 때문에 풀도 없고 뭐 파래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들어갈수록 이제 작업할 게 없어지고 그게 이제 백화 현상으로 오는 거라고 하는데 지금은 물속에서 채취할 게 거의 없습니다. 제가 해녀로 입문해서 쭉 우리 해녀 이모들 따라다니면서 작업도 따라다니고 이러면서 저는 해산물을 채취한 게 아니고 쓰레기들을 주워 나왔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건 쓰레기밖에 없으니까 해물은 안 보이고 지금껏 그 해녀 이모들이 한 50년 넘게 다 작업을 해오신 이 삶의 터전인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는 쓰레기를 주워 나오면서 조금 너무 안타깝다. 지금 현실이 이런 게 느껴지고 우리 단체들이 많단 말이에요. 바다에 관련된 단체들이 많은데 그 단체들에서 수중 정화 활동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들도 물론 한 달에 2번씩 수중 정화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한계가 지금 와 있으니까 단체들에서 많이 활동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 네. 여기 태종대는 상당히 아름다운 곳인데 관광객들이 많이 오거든요. 오시면 쓰레기들 다 두고 가십니다. 이게 다 바다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조금씩 조심해 주시고 조금만 신경 써 주시면 우리가 더 아름다운 바다를 유지하지 않을까요? 막내 해녀로 입문해서 지금 대를 이어야 되잖아요. 지금 연세가 지금 다 80대, 70대 이러시기 때문에 이제 대를 이어서 해녀분들 많이 영입을 하고 젊은 해녀들을 많이 영입을 하고 그렇게 지금 저는 가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죠. 우리 부산 바다를 살리기 위해서 부산 시민들이 조금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쓰레기 버리지 않는
그다음에 일회용 종이컵이라든지 이런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걸 좀 덜 써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해녀들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막내 해녀가 됐지만 바닷속에 들어가면은 해산물이 없어서 쓰레기를 가지고 온다. 이 말이 참 안타까웠거든요. 또 태종대 앞바다 전경이 보였는데 수줍남도 실제로 저곳에서 쓰레기를 주우셨죠. 그럼요. 안 가본 데가 없죠. 이 보기에는 막 엄청 많아 보이진 않거든요. 제가 그 가는 길에 철물점에서 포대를 5장 사갔거든요. 근데 시작과 동시에 30분 만에 다 치웠어요. 그 5포대. 아, 그 5포대를. 예, 그 정도로 치워도 아, 있더라고요. 네. 혼자 하기는 힘들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같이.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또 백화 현상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우리 김수정 국장님께서 이 백화 현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백화 현상을 얘기하기 전에 아마 갯녹음을 얘기를 조금 해야지 백화 현상하고 좀 연동이 돼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다들 기억하실런지 모르지만 예전에 성게가 몸에 좋다 해서 엄청나게 일본으로 수출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게를 이제 그 어업인들이 이제 양식을 하기 엄청나게 많이 이제 이렇게 종패를 하고 이랬는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 또 이게 수출이 안 됨으로 해서 이제 이게 성게가 엄청나게 번식을 하면서 이 아이가 엄청난 양의 해초류를 먹습니다. 네. 그러면서 바다의 실질적인 이제 해초가 많이 이제 그 없어지면서 이 햇빛이 어느 정도 차단이 되고 이래야지만 우리가 말하는 석회 조류가 이제 그 번식이 좀 덜한데 그런 해초가 사라짐으로 해서 이제 석회 조류가 번식을 하면서 점점점 이제 지금 말하는 벽화 현상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 거기에는 이제 말씀하시는 뭐 쓰레기라든지 여러 원인 중에 이제 같이 더불어서 발생하는 게 백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바닷속이 해조류 없이 사막처럼 변하는 그런 안 좋은 현상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가 얼마나 바다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될지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야기, 바다를 살리기 위한 환경교육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바다를 살리기 위한 환경교육, 우리 김태희 북구청 의원님께서 의원직을 갖기 전부터 10여 년간 활발히 이 활동을 진행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나름 열심히는 한다고 했습니다. 네, 요즘 우리나라 환경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지금 우리나라는 환경부에서 생애 주기적 환경 교육이라는 이제 모토를 가지고 전 유아 아동, 그다음에 청소년, 그다음에 성인, 그다음 노년기 이런 식으로 생애를 나눠서 그 나이에 맞는 환경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특히 이제 또 해양환경교육은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에서 강사 양성을 해서 학교나 기업이나 이런 곳에 무료로 교육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아직은 수요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고 전문가 양성도 지금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더 열심히 해야 되고 특히 이제 직장인 그다음에 공무원, 교사 이런 부분에서 의무적 연수 프로그램을 분명히 운영해서 그분들이 알아야 자녀들도 가르치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심각한 어민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부산에 해양 생태계 보호구역이 3곳이 있습니다. 그거를 해수부와 함께 낚시 쓰레기 조사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낚시가 뭐죠? 낚시찌를 가지고 가짜 미끼를 가지고 지금 홍보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바닷가에서 저희가 시민 대상 홍보 활동을 하는데 이게 잘 보면 인형이 다리가 한쪽이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이렇게 해서 물고기들이 다시 역공격을 한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전시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형광찌 있지 않습니까? 밤에 사용하는 형광찌는 그 안에 형광 물질이 나와서 최근에 이제 동물성 플랑크톤 몸속에서도 발견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TV에서 많이 하는 도시 어부 이런 프로그램에서 조금 더 해양 쓰레기, 낚시 쓰레기 관련해서 홍보를 조금만이라도 해준다면 물론 이거는 해수부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겠죠. 그렇다면 좀 더 줄어들 것 같고 최근에 차박 이런 프로그램에서도 굉장히 이 프로그램이 아니라 차박을 너무 많이 하면서 많은 쓰레기들을 그냥 버리고 가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바다에서 준 유리
예, 유리를 가지고 엄마 고래와 아기 고래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뭐 고래들이 쓰레기를 먹고 피해를 보는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면서 이런 걸 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바다에서 준 플라스틱 쓰레기, 뭐 골프공도 있고 병뚜껑도 있고 라이터도 있고 뭐 어구 같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작은 거는 우리 해수욕장에서 부산의 해수욕장에서 채취한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제가 이제 기획한 거는 수도꼭지에서 과연 우리가 마시는 수도꼭지에서 수돗물과 함께 미세 플라스틱이 나온다면 이런 주제로 작품을 만들어서 대민 교육이나 전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아름다워 보이는 작품인데 또 해양에서 나오는 쓰레기로 만들었다고 하니까 좀 아이러니하는 것 같습니다. 또 바다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어민들의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예전에는 보면 정말 부표가 유리 부표였습니다. 근데 유리 부표는 무겁고 비싸고 하다 보니까 플라스틱 부표로 사용하게 되고 이제 플라스틱 부표에는 시간이 가면은 따개비, 산호 그런 것들이 이제 생물이 붙으면서 굴 이런 것들이 붙으면서 결국에 플라스틱 제품들은 오래되면 거기에서 팝스라는 독성 물질들이 나옵니다. 그것들이 이제 생물이 흡수되고 그다음에 그 생물들을 저희 인간이 먹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친환경 부표 그다음에 또 뭐 해조류로 만든 부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비용도 조금 비싸고 그다음에 좀 약간 잘 깨어지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어민들은 국가에서 아무리 보조금을 거의 반액 정도를 지원해줘도 이런 게 바뀌는 게 쉽지 않고 최근에는 이제 바다에서 본인들이 버린 쓰레기가 아니라도 발견되면 배에 싣고 와서 한 곳에 모으는 그런 계류장 같은 것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뭐 부산 같은 데는 사실 심각하지 않습니다. 서해 쪽에 이런 데는 지금 중국 쓰레기도 엄청나게 밀려와가지고 그런 이제 쓰레기를 발견하면 가져와서 배에 싣고 와가지고 모아서 다시 이제 해수부 쪽에서 싣고 가는 그런 정책들을 펴고 있는데. 바다가 무조건 다 받아준다고 해서 바다라고는 하지만 언제까지 과연 받아줄 건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니까 조금 더 인식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 와주신 분도 많이 느끼시겠지만 환경도 그렇고 기후도 이제 위기가 찾아왔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해양 오염도 그 단어에 큰 몫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김태희 의원님께서 어릴 때부터 환경 교육을 받아서 이제 어른들에게도 환경 교육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어른들 중에서 환경 교육 받아봤다 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없잖아요. 있기는 하지만 좀 적죠. 예. 네, 그렇죠. 그래서 더 많이 확대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인적, 생애 주기적 환경 교육으로 확대가 되려면 일단은 개인과 기업이 나서기 전에 정부가 환경 보호를 위해서 정책적인 컨트롤을 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김수정 국장님, 이 바다를 위한 정책 어떤 게 있을까요? 뭐 해양수산부가 정한 제도 해양 폐기물 관련 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큰 틀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 전국에 이제 공동으로 이제 그 적용되는 법이지.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금방 조금 전에 뭐 해양 교육 관련해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각 지역별로는 조금씩 이제 발생하는 이제 종류가 조금씩은 다릅니다. 특히 뭐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뭐 외국에서 들어오는 유입되는 쓰레기가 좀 많고요. 저희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인근의 양식장에 있는 쓰레기를 비롯해서 사실 부산은 항만의 도시고 항만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도 사실 상당하고 거기는 쓰레기뿐만 아니고 오폐수 관련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지자체별로 이런 해양 폐기물 관련하는 법을 좀 만들어서 제도화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부산에서도 2021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그 해양 폐기물 관련해서 저감 법안을 개정을 한 걸로 알고 있고 또 구군 단위로서는 영도 구청에서 처음으로 민간 조례 구군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조례들이 이제 잘 이제 우리 부산에 16개 구군이 있기 때문에 바다와 인접하고 있는 영도, 수영구, 해운대 구에도 이런 구군 단위의 이제
특화되는 조례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그런 조례들이 만들어졌을 때 좀 시민들에게 홍보와 이런 것들을 저는 곁들여져야지 네. 사실 많은 제도들이 있지만은 시민들이 잘 몰라서라도 사실 실천하지 않는 범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으면 좀 이런 홍보와 또 이렇게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같이 저희는 겸해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정책과 조례와 관련해서는 또 김태희 북구청 구의원님도 힘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덧붙여 주실 게 있을까요? 네, 저희가 살고 있는 북구도 역시 이제 낙동강에서 흘러서 결국에는 바다로 들어가기 때문에 육지 쓰레기 관련해서도 충분히 조금 더 강화된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애 주기적 교육을 좀 더 확대해서 구에서나 시에서 뭐 환경부에서 예산 조금 줘서 공모 사업을 하는 거 말고 전국적으로 시 그다음에 지방자치 이렇게 해서 체계적인 환경 교육이 분명히 지금 기후 위기 기후 재앙하면서 기후 교육은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인데 쓰레기 교육이 자원순환으로 가지 말고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가 만들어내지 않고 수도꼭지에 물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밑에서 걸레질을 아무리 해본들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근원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더 찾고 더 체계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정책이다 조례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큰 것 같은데요. 김수정 국장님도 예, 네. 저도 이제 한 말씀 더 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특히 이제 해양과 관련되는 법은 해양수산부가 모든 걸 이제 개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법적으로 이제 관리의 주체에 있어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좀 충돌하는 지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제 흔히들 좋아하시는 해운대 해수욕장을 가게 된다면 물이 있는 곳까지는 해양수산부가 관할을 하고 있고요. 딱 그 물과 지점이 만나는 바다 저희가 말하는 흔히 딱 그 지점에서는 또 국토부 또는 환경부가 관리 소관이다 보니까 서로 간에 특히 쓰레기 문제는 물에 떠 있으면 해양수산부가 관련하고 해변으로 밀려왔을 때는 뭐 지자체 또는 국토부 또는 이렇게 환경부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한다든지 이럴 때 이제 했을 때도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많더라고요. 네. 주체가 서로 본인들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활동을 하고 하다 보면 좀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이제 관할 지자체 권한이 좀 강해져서 관할 지자체가 조금 더 포괄적으로 이런 쓰레기 문제뿐만 아니고 자원순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관리 주체가 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정책과 더불어서 그렇다면 기업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한 30분째 인상 좋게 웃고만 계셨던 우리 사회적 기업 우시산의 변희연 대표님께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 환경 보호에 앞장서는 사회적 기업 우시산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름은 어떤 뜻인지 또 변희연 대표님께서 이 기업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회사 이름을 어떻게 지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예전에 제가 이제 울산이 고향입니다. 울산이 고향이고 창업을 울산에서 했어요. 지금 부산에서도 활동을 많이 하고 있지만 신라 시대 때 국경을 마주하고 있던 우시산국이라는 조그만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시산이라는 말이 나중에 이제 울산이라는 지명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울산을 대표하는 그런 사회적 기업을 만들고 싶어서 옛날 지명을 따왔지만 네. 얼마 전에 한국해양대 총장님께서 지역을 벗어나야 된다. 앞으로 누가 물어보면 그렇게 대표하지 말고 우리의 시작은 작았지만 꿈은 산처럼 큰 기업이라 그렇게 말하라고 하셔가지고 네. 지금은 이제 두 번째 그 뜻을 쓰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네. 이 사회적 기업을 어떻게 시작을 하셨을까요? 그러면? 2018년도인 네.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TV나 신문을 보면 고래가 인간이 버린 플라스틱 쓰레기 때문에 고통받고 있고 그리고 이제 죽어서 발견되는 사례가 이제 많이 나오더라고요. 고래가 이제 플라스틱을 먹으면은 소화를 못 시키기 때문에 굶어서 고통 속에 몸부림치다 그렇게 죽습니다. 저희가 이제 예전에 제가 고래 관광을 하고 고래 기념품을 만들던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그거를 본 이후로
고래 때문에 먹고 사는 기업인데 우리가 고래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고, 때마침 이제 공기업이나 대기업 국제기구에 마음 맞는 그런 기관들이 모여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고래를 살리는 업사이클 제품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이 업사이클링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단어는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정확하게 리사이클링도 있고 업사이클링도 있고 좀 차이를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설명해 주실까요? 뭐 업사이클링, 리사이클링 그런 말들을 자주 사용을 하고 대충 의미는 비슷하지만 왠지 업사이클링 하면 업이라는 그런 위로. 느낌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리사이클의 상위 개념이 이제 업사이클이고, 리사이클은 어떤 쓰레기를 주워다가 그거를 이제 변형 없이 이제 좀 이제 재활용을 하는 걸 리사이클이라 하고, 업사이클은 거기에 가치와 디자인을 더해서 전혀 다른 새로운 그런 제품들을 만드는 것을 업사이클이라고 합니다. 네. 그 예를 들어서 제가 이 티셔츠를 입고 있는데 페트병으로 만들었어요. 오. 그래서 페트병에서 실을 뽑고 그걸로 재직을 해서 이렇게 티셔츠를 만들면 업사이클링. 이 그리고, 페트병의 네. 느낌은 없는 거잖아요. 부드러운 거잖아요, 그렇죠? 부드럽습니다. 아예 이제 형체가 변했으니까 이건 업사이클링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고래 인형인데 이 고래 인형은 한 3만 개 정도 판 것 같습니다. 아. 우리가 버린 페트병 가지고 솜을 만들어서 네. 이렇게 인형에 속을 채웠어요. 네. 오늘 안 그래도 저희가 폐플라스틱 병 가지고 계신 거 갖다 달라고 해서 이렇게 모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탄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깨끗하게 분리 배출한 저런 페트병들은 자원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막 버린 것들은 쓰레기가 돼요. 우리가 이제 깨끗하게 여러분들이 모아주신 저런 페트병은 분쇄하고 세척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플레이크라는 그런 조각들을 만드는데 그 조각으로 이제 솜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솜은 이렇게 인형의 속이나 이불로 만들 수가 있고, 플레이클에서 이제 쌀알만큼 조그만 칩을 낼 수가 있어요. 그걸 녹여가지고 실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런 걸로 이렇게 티셔츠나 이제 가방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상상은 잘 안 되거든요. 네. 이게 어떻게 옷으로 탄생되는지. 네. 자, 그럼 사진을 보시면서 네. 이 폐플라스틱 페트병이 어떻게 업사이클링이 되는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페트병 가지고 가장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단섬유라고 이렇게 솜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겉에 것도 플라스틱으로 만든 겉에 거예요? 거는 지금은 아닌데 네. 이 겉도 이제 리사이클 섬유를 쓰기 위해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깨끗하게 투명 페트병이나 이렇게 그 색깔 있는 페트병을 구분하는 이유가 투명 페트병 가지고는 저렇게 하얀색의 예쁜 솜을 만들 수가 있고 네. 옷을 만들 수가 있는데, 색깔 있는 그런 플라스틱들은 검은색이 돼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부직포라든가 이제 건설 현장에서 쓰는 그런 제품들을 만듭니다. 네, 수줍남님이 입은 거랑 비슷한 조끼 같은데 네, 이런- 이것도 업사이클링이 된 건가요? 네, 맞아요. 이거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쓰는 그 안전조끼인데 네. 지금도 이걸 리사이클 섬유를 써가지고 조금씩 이제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또 다음 사진도 한번 볼게요. 그리고 이제 요즘 저희가 주력하고 있는 게 저 클립보드 만드는 사업을 지금 기획을 하고 있고 연구 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 플레이보드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코로나19 가림막을 모아가지고 그걸로 요 클립보드를 만드는 작업들을 이제 지자체하고 대기업들 하고 같이 하고 있고. 저희가 이 거리두기가 생기면서 투명 아크릴판으로 했던 거를 네. 이제 저렇게 다시 재탄생시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아직 코로나가 진행 중이라서 좀 그렇지만 분명히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그 가림막 가지고 클립보드를 만드는 일들을 하고 있고 네. 네, 저희가 이제 페트병 이런 자원 순환을 하면서 취약계층들, 이제 어르신들, 장애인들의 이제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 네. 사회적 약자들의 일자리도 같이 창출을 하는 건가 봐요. 네, 그 처음 이제 그리고 요즘은 그 발달 장애인들이 저희 회사 이제 8명이 들어와 있어요. 네. 우리가 만든 그런 업사이클 제품 또는 친환경 제품들을
어르신과 이제 장애인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좋은 일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가 투명한 아크릴판으로 다시 가림막을 재활용한 거는 전국에서 또 최초라고 하더라고요. 네, 전국에서 최초이고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옛 지피지피 섬이라고 태평양에 가면 그 플라스틱 섬이 있습니다. 한반도 면적의 7배나 다른 그런 잘하는 플라스틱 섬이 5개나 있는데요. 요즘은 이제 플라스틱 가지고 업사이클하는 업체들이 이제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이제 세계적으로 지금 화두가 되고 있고 좀 심각한 문제가 패스트 패션이라고 하죠. 쉽게 구입하고 버리는 그런 옷들이 재활용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닙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버린 그런 옷들은 그 아프리카에 가서 헌옷산을 이루고 있고 남미의 사막을 지금 뒤덮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헌옷들을 모아서 장애인들이 작업을 해요. 다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인쇄가 돼 있는 부분이나 그런 카라라 그러죠. 이런 것들을 좀 오려서 헌옷에서 실을 뽑아서 그걸로 양발이나 장갑을 만드는 일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럼 흰색 천으로 된 옷이 재활용이 되는 건가요? 흰색 천도 되고 다른 색깔의 천도 되지만 이제 흰색 천 가지고는 이제 흰색 양발을 만들 수가 있고 다른 색 그 티셔츠들을 모아서 저희가 검은색 장갑이나 양발을 만들 수 있어요. 네. 네, 이렇게 자원이 재활용되는 업사이클링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자, 바다 살리기 두 번째 사회적 기업의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마지막 바다 살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바다 살리기 세 번째 이야기, 너, 나, 우리의 실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번 행사를 기획하면서 부산 시민과 함께하는 두 번의 행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저희 부산가톨릭 평화방송과 부산 시청자 미디어센터 그리고 옆에 계신 우리 스줌남 손동혁 씨가 함께 참여한 비치 코밍 프로젝트 안녕 송도시인데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오전에 마켓 참여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친환경 제로 웨이스트 마켓을 열어서 또 단발성 토크 콘서트가 아니고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왔습니다. 자, 그럼 지난 8월 23일 부산 송도 해수욕장에서 50여 명의 분들과 함께 실시한 비치 코밍 프로젝트 안녕 송도시 영상 함께 보시도록 할게요. 비치 코밍 프로젝트 안녕 송도시.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환경 퀴즈를 시작합니다. 바다를 빗질하듯이 바다 표류물이나 쓰레기를 줍는 네. 정답입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과 부산 시청자 미디어센터 유튜버 스줌남이 함께 준비한 비치 코밍 프로젝트 안녕 송도시. 이날 50명의 참가자들이 비가 내리는 중에도 1시간 동안 쓰레기를 열심히 주워주셨습니다. 비치 코밍에 참여하며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예상보다 다양한 종류의 쓰레기를 수거했는데요. 참가자의 얘기 더 들어볼까요?
이번에는 비치코빙 프로젝트에서 또 하나 중요했던 시간, 미세 플라스틱 채집 수업이 진행됐습니다. 할수 있고 바깥으로 쏟아집니다. 이제 자 흔드는데 옆으로 이렇게 흔들어주면 0.5cm 이상 되는 친구들은 여기에 모여요. 알겠죠? 됐죠? 자, 0.5cm 이하 0.1cm예요. 이게 0.1cm 사이에 게 있는데 잘 보면 여기다 스티로폼이죠. 보이죠, 친구들?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한 번 떴는데도 그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잘 보세요, 여러분. 한 번씩 체험해 보게. 자. 모래 속에서 쉽게 발견되는 미세 플라스틱을 보며 해양 환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 됐습니다. 지난 8월에 진행됐던 안녕 송도시 비치코밍 영상을 보고 왔습니다. 참고로 그 10,000원 주었다는 아이는요, 주인 찾아가라고 그 자리에 그대로 놓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자,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우리 김태의 의원님도 미세 플라스틱 채집도 해주셨고, 또 유튜브를 제작하고 있는 쓰레기 줍는 남자 손동혁 씨도 함께했는데요. 요새는 청년들 사이에도 플로깅이라고 해서 여행하는 길에 쓰레기를 줍는 그런 행동도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줍남은 어떻게 뭐 요리, 먹방, 여행도 아니고 쓰레기를 줍는 콘텐츠를 시작하게 됐을까요? 네, 그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시는데요. 그 너튜브라고 하죠. 여러분들 보시는 그 영상을 많이들 보고 계실 텐데, 저도 그때 그 당시 19년도쯤에 나도 한번 너튜브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문득 이제 컨텐츠를 좀 해봐야 되는데 어떤 컨텐츠가 좋을까 고민하는 찰나 길거리를 그냥 나가봤어요. 그런데 보이는 게 딱 하나더라고요. 저거 하나면 컨텐츠를 무궁무진하게 만들 수 있겠다 생각한 게 바로 쓰레기였습니다. 그래서 저거 그냥 한번 주워보자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게 지금 3년째 매주 한 번씩, 그래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약 100여 곳이 넘는 곳을 쓰레기를 줍고 영상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네, 이런 컨셉, 이 선글라스와 노란 조끼를 입은 이유도 있으신가요? 그렇죠. 제가 아까 본캐는 방송하는 남자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캐릭터가 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레옹 아시잖아요. 총 들고 다니는 그 레옹이 항상 화분을 들고 다니면서 화분을 지키는데, 그럼 나는 이 레옹 컨셉으로 자연을 지키자, 환경을 한번 지켜보자라는 컨셉으로 그냥 레옹 복장을 했어요. 좋습니다. 어떻게 잘 어울려요, 여러분? 자, 실제로 귀엽죠. 예, 캐릭터. 네, 이런 자잘자잘한 소품들이 많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아직 잘 자라는 소품들이 많아요. 유튜브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스줍남이 그 스줍하는 영상을 준비를 했거든요. 살짝 보고 얘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지붕에 쓰레기 봐요. 와, 위에 쓰레기 불법 투기, 또 여기 100만 원 이하의 가치료가 있는데 그대로 또 버리셨네요. CCTV가 저 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애안이라는 술이죠. 제가 페트병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많습니다. 차를 한 대 여기다 버리셨는데? 설마 여기도 트랜스포머가 완성되는 거 아니에요? 쓰레기 보십시오. 와, 이렇게 무단으로 쓰레기 버리시면 이런 게 다 쌓여가지고 환경을 파괴하는 거잖아요. 짝꿍이 나왔어? 쓰레기 감사합니다 어머니. 뭡니까 근데 이거? 100,000원짜리 친절한 시민이시다. 이거 두고 나니까 그냥 내가 쓰레기통인가봐. 지나가는 쓰레기통인 줄 알고 이거 다 버리네. 이거 주셨네. 여기요 3,000원 할인 쿠폰인데 수준남들이 여기 계시네요. 저도 쓰레기를 줍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쓰레기가 나와요 주로 여기는? 꽁초. 네, 꽁초. 그런 거. 아유, 부산 영도 시니어 클럽. 아버지 화이팅! 실제로 줍깅을 100여 곳이 넘는 곳에서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카메라도 들고 다니고 쓰레기 봉투도 들고 다니면서 시민들을 많이 만나실 텐데 반응이 어떤가요, 보통? 그 영상에도 보셨다시피 그냥 들고 다니면 그 웬만해서는 그냥 쉽게 지나갈 수 없는 비주얼이거든요. 이 비주얼에 카메라 들고 봉투 들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제 쓰레기 줍는 거구나, 혹은 뭐 개인 방송하는구나라는 생각을 다 하고 계시고, 이제 방송 욕심 있는 분들은
저에게 이제 쓰레기를 주고 가세요. 아 나도 예. 나오고 싶다. 예, 그냥 막 던져주시고 그러면 제가 또 이야기도 하고 네. 대부분 반응이 또 이렇고 어느 단체에서 나왔냐 이런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이렇게 시민들의 관심을 끌면서 나도 한번 쓰레기를 주워볼까 하는 그런 마음을 좀 불러일으켜 주시는 것 같은데 혹시 쓰레기 줍깅 초보분들에게 노하우를 전해주실 게 있다면? 제가 막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느낀 건 하나거든요. 쓰레기가 없는 곳이 없더라고요. 여기 지금 둘러봐도 저기도 쓰레기, 저기도 쓰레기, 곳곳에 쓰레기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일단 한 번 하는 게 어려워요. 좀 쑥스럽고 그런데 두 번, 세 번은 쉽거든요. 그래서 한번 도전하실 분들은 부담이 좀 된다고 하면 어느 단체라든지 이렇게 같이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동호회라든지 그런 데 가서 한번 행사 때 참여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 혹여나 더 부끄럽다 하시는 분은 그냥 우리 동네 근처에 야심한 밤에 나오시면 되거든요. 낮에 좀 부끄러우시면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동네 한번 쓰레기 주워보시면 될 것 같은데 쓰레기가 있는 곳이 딱 세 곳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이 많은 곳에는 무조건 쓰레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음침한 곳에 보이지 않는 곳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뭐 주차장이라든지 화단단지라든지 이런 데 있으니까 혹여나 이게 쓰레기 주우면 성취감이 좀 느낄 수 있어요. 버려진 그 쓰레기를 보고 내가 지나갔을 때 깨끗해진 그 거리를 볼 때마다 뿌듯함이랄까요? 그런 걸 좀 느낄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뭐 요즘에 자기애가 좀 떨어지시거나 번아웃이 오신 분들은 한 번씩 해보시면 자기애도 생기시고 힐링이 되실 겁니다. 예, 쓰멍이라고 해요. 쓰레기 멍 때린다고. 불멍하는 게 아니라 쓰레기 줬다고 맞죠? 아시잖아요. 아무 생각이 없어져요. 그냥 막 계속 죽게 돼요. 많거든요. 네. 혹시 그 단어는 본인이 만드신 거예요? 제가 뭐 수줍, 뭐 쓰멍 이런 걸 옛날에 만들었었는데 네. 그 워낙 이제 많은 분들께 쓰시니까. 네, 뭐 이제, 좋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단어도 있지만 요새는 비치코밍, 플로깅 이런 것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생겨난 유행인가 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부산 녹색연합의 김수정 국장님은 무려 24년 전부터 시작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존경합니다. 네, 선배님이신 것 같아요. 어쨌든 24년과 지금 꾸준히 활동은 하고 있지만 변화도 눈에 보이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저희 단체가 그 97년도에 창립을 하고 98년도 3월 22일 물의 날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까지 매월 1회씩 저희가 이제 그 정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9월 17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부산에 있는 10개 동아리들, 대학 동아리들과 함께 저기 일광해수욕장부터 쭉 해안을 따라 내려와서 다대포까지 10곳을 이제 정해서 저희가 동시다발로 정화 활동을 하고 또 저희가 10월 16일 날은 녹색연합은 저희 부산에도 있지만은 서울도 있고 인천도 있고 뭐 대전도 있고 강역 단위로 있기 때문에 해안을 끼고 있는 지역 단위 인천, 전남, 부산 이렇게 이제 돌아가면서 저희가 정화 활동을 하고 있어 10월 16일 같은 경우는 서해 반짝, 남해 반짝 아까 뭐 수진남이 말씀하셨잖아요. 처음 시작하기 어려우신 분은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함께 하시면 좋다. 그래서 그날 이제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은 저희 쪽에 오시면 언제든지 환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랫동안 이제 정화 활동을 했는데 달라진 점은 아까 뭐 말씀하셨지만 예전에는 사실 이런 해양 쓰레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어요. 정말 저희가 쓰레기를 수거하러 주우러 가면 이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보다 왜 할 일 없이 이렇게 쓰레기를 주우러 그때는 저희가 이제 이런 제도적으로 잘 안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역할을 들고 이 역할을 가지고 가서 거기서 나는 폐 플라스틱이라든지 폐 스티로폼이라든지 지금은 그나마 뭐 생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좀 작아졌지만은 예전에는 그 폐 플라스틱이라든지 폐 스티로폼을 저만 했어요. 엄청 큰 것들이 컸었거든요. 그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사람이 이렇게 운반하기보다는 이 역할을 가지고 이제 이 역할에다 막 실으면서 이렇게 이제 이동을 수거를 하고 했는데 그런 지점하고 지금 현재는 사실은 이제 뭐 저희가 흔히 말하는 뭐 해수욕장이라든지 좀 유명한 아까 뭐 감지해변이 영도의 감지해변인데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지금 특히 올해는 그 해양수산부와 부산시가 그 바다 지킴이를 해서 상시 근로를 좀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적으로 이제 이렇게 정화 활동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가시면 조금 깨끗하다라는 이미지를 좀 볼 수 있는데 저희는 이제 이렇게
유명한 곳이 아니고 저희가 말하는 사각지대 관리하지 않는 곳을 저희는 주로 이제 정화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때도 여전히 아까 말씀드리는 그 해양 레저가 발달하면서 나오는 낚시 쓰레기로 인한 쓰레기들이 많고 그리고 그 쓰레기를 버리시면 꼭 그냥 버리시는 게 아니고 그 갯바위에 몰래 이렇게 짬바가 나요. 맞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버리면 그게 힘들어. 실질적으로 좀 죽기도 쉽고 이럴 텐데 좀 본인들도 양심이 좀 가시고 꼭 이렇게 갯바위 사이 이렇게 두고 가시는 분들이 참 많. 그런 것들은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정화하기도 힘들거든요. 그게 더군다나 뭐 이렇게 산화가 되고 부패가 되면 어느 정도 좀 빵빵하고 이러면 더 많이 좀 힘들고 특히 이제 이게 시일이 지나고 이러다 보면 냄새도 장난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예전에도 그런 사각지대 때의 쓰레기가 많았겠지만은 그나마 지금은 더 이게 일반화되어 있는 곳은 좀 깨끗하다 보니까 점점점 쓰레기들이 사각지대로 좀 몰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들이 좀 다르다 예전에 비해서 좀 네. 다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줌남도 어딜 가도 쓰레기가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지만 예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고 쓰레기가 항상 있는 거잖아요. 근데 24년을 해오시면 내가 아무리 주워도 쓰레기는 더 늘어나기만 하고 좀 힘들다는 생각도 하실 것 같은데 무기력해진다거나 이런 적은 없으세요? 당연히 있겠지. 뭐 저야 뭐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좀 세력이 얼마 되지 않는 활동가의 길을 좀 걷고 있는 건지만 오랫동안 저희 뭐 운영이라든지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30년 넘도록 저희 그 운영위원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좀 자주 하시거든요. 쓰레기는 줍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는 찾는 것이다. 예, 그 말씀을 좀 자주 하시는데 아마 그 말이 지금 우리 사회자님 말씀하시는 말을 대변하고 있지 않나. 그만큼 쓰레기는 저희가 뭐 흔히 볼 수도 있지만은 관심이 없으면 사실 그게 눈에 안 들어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는 줍는 것이 아니고 찾는 것이라는 말이 조금 맞는 것 같고 그래도 요즘에는 뭐 지나가시면서 애쓰십니다 또는 뭐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전화도 오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좀 아직까지는 그러지 네. 않는데 예전에 하신 분들은 많이 좀 회의도 느끼시고 또 뭐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변화가 없고 이럴 때는 조금 뭐 힘들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또 요새는 쓰레기 줍는 걸로 콘텐츠까지 만드신다고 하니까 많이 달라졌구나도 느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영상에서 보여드렸듯이 안녕 송도시 비치코밍을 하면서 백사장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채취하는 체험을 했거든요. 그때 의원님이 그 과정을 다 준비를 해주셨는데 저도 좀 놀랬거든요. 어떤 스티로폼 같은 짜잘짜잘한 게 많아서 이런 교육도 항상 하고 계신 거죠. 그날 이제 우리가 그 정활동을 했는데 일반적인 정활동이 아니고 휴대폰에 클린스웰이라는 앱을 통해서 자기가 담배꽁초를 하나 주우면 담배꽁초 그림에 터치를 하면 숫자가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 이제 조사를 하고 그 그룹의 전체적인 데이터를 한눈에 다 볼 수 있게 엑셀로도 출력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담배꽁초가 몇 개 나오고 뭐가 몇 개 나오고 이렇게 쭈르륵 나오고 무게까지 가상으로 나오는 그런 약간 과학적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원인을 파악하고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죠. 결국에 제거를 하려면 이제 국가적인 정책이나 지자체 정책을 뭔 근거가 있어야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 데이터를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그 미세 플라스틱 조사는 사실 그날 아까 영상을 보면 아시겠지만 비가 조금 왔어요. 네.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 조사를 해안가에서 하지 않고 제가 급하게 이제 모래를 떠와가지고 상부 쪽에 모래를 떠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티로폼이 작고 가볍고 하다 보니까 상부에 다 날려가지고 마지막에 그게 몰렸거든요. 엄청난 숫자의 미세 플라스틱이 나왔는데 이런 그 이제 사이즈와 사이즈를 구분해서 그리고 이제 위치를 따로따로 해갖고 지퍼백에다가 종류별로 다 담아서 실내에 가져가면 아이들에게 처음에는 전체적인 뭐 부산의 환경 수업, 그다음에 쓰레기 피해 사례 이런 걸 하고 그다음에 현장에 나와서 그런 수업을 하고 근데 세 번째 다시 들어갔을 때 마이크로스코프라는 약간 확대경 같은 거를 휴대폰이나 컴퓨터에 연결해서 그 종류를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가와 미세 사이즈를 나누고 그다음에 경질 그다음에 연질, 비닐, 섬유, 발포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친구들이 약간은
해양 쓰레기 교육을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이제 자기들도 이런 발생 원인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결국에 수도꼭지를 잠그는 일에 교육의 시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청소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방법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쓰레기가 되는 원인부터 좀 없애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 백사장에서 모래찜질하고 놀았던 게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모래찜질하기에도 좀 깨름직한 그런 상황이 돼서 참 안타깝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양 쓰레기의 심각성부터 들어보고요. 업사이클링 제품, 또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상생하는 과정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바다 환경을 위해서 실천해주는 시간이 남아 있는데요. 이번에는 관객석으로 마이크를 돌려서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환경을 사랑하면서 또 환경 보호를 실천하면서 궁금하셨던 점, 또 오늘 들은 소감 같은 거를 손을 들고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있으실까요? 저희가 변희연 대표님이 안고 있는 저 예쁜 인형을 선물로 드릴 건데요. 손 들어주시면은 네, 여기 앞에 계신 분 마이크 전달해 주실까요? 예, 저 궁금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집에 그 페트병에 담겨 있는 그 생수를 사다 먹고 있거든요. 근데 나도 그 해양 쓰레기를 한 1년 전부터 우리 저 김수정님 만날 때부터 시작했는데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요즘은 이것만 전문을 하고 있어요. 아예. 그래서 우리 집에 그 페트병을 먹는데 그 뚜껑을 요새는 열어요. 그 딱 따로 모읍니다. 그 뭐 플라스틱 방앗간인가 뭐를 보니까 그걸 따로 분리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 분리를 하면은 그 남는 부분이 있어요. 똑 떨어지고요. 아, 링처럼 생긴 부분. 네. 그거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우리가 힘들거든요.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누가 대답을 해 주실까요? 그거 떼야 됩니까? 네. 떼야 되나요, 그거를? 아, 그 요즘 이제 환경부 지침에 보면은 그 일단 투명 페트병을 찌그러뜨리고 뚜껑을 닫아서 이제 버리라고 그렇게 이제 하는데 우리가 이제 아까 플레이크라고 세척 분쇄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에서 그 분리가 됩니다, 사실은. 아, 분리. 네, 뚜껑이나 이제 페트나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 그 우리가 병 뚜껑을 모아 가지고 어떤 제품을 만들잖아요. 그런 것들은 되게 예쁘고 또 이렇게 좀 고품질입니다. 근데 그렇게 분리가 된 것들을 모아 가지고 제품을 만들면은 거기 불순물들이 되게 많아요. 이것도 만들면 좀 냄새도 조금 나고 그래서 그렇게 분리가 된 것들은 하수관로 뭐 그런 것들을 만들고 우리가 또 이렇게 따로 모으는 것들은 그런 것들은 이제 화분이나 또 예쁜 그런 제품도 됩니다. 그래서 그냥 배출해 주셔도 그냥 활용이 돼요. 네. 네. 뭡니까 그 환경국이랍니까 그거 구청이나 시청에서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닫아가지고 하라고. 네. 그럼 분리가 안 되잖아 우리가 생각할 때 그죠? 그러는데 이제 그게 요새 그 뭐 플라스틱 방앗간에 그 뚜껑만 모아도 돼요. 네. 난 거기 갖다 줄까 싶어서 따로 모으고 있거든요. 그리고 혹시 병목을 꼭 제거를 하고 싶다면 제가 상품 홍보는 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 제품 중에 그 병목만 따는 그런 제거기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면 그 플라스틱 물 생수 사드시지 말고요. 가까운 운동 겸 약수터 가셔가지고 물 받아가지고 그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친환경 제로 웨이스트 마켓을 저희가 진행을 했잖아요. 녹색구매지원센터 박숙경 센터장님께도 마이크를 넘겨드리고 싶은데요. 어디 계실까요? 네네네. 오늘 마켓에서 시민들을 직접 만나고 대면을 하셨는데 반응이 어땠는지 말씀 네.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녹색구매지원센터의 박숙경 센터장입니다. 오전 11시쯤에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저희 함께 하셨던 분들이 막 어떡하나 그랬는데 그 걱정은 잠시 네. 점심시간 전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마켓이 어떻게 보면은 양적으로는 작은 마켓인데도 내용적으로 질적으로는 굉장히 오늘 토론하고 관계된 많은 부분들이 좀 해소되는 그런 마켓이었다고 저는 보고 또 반응들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던 게 이제 무포장 알맹 상품, 제로 웨이스트 상품에 대한 질문 관심이 많으셨고요. 네. 또 뭐 다 무포장하고 알맹 상품만 이 세상에 상품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친환경 마크가 있는 환경 제품, 특히 이제 플라스틱이지만 바이오 플라스틱 제품, 우리 우시산에서 하시는 일하고도 상당히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영역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보이셨고 구매를 굉장히 많이 해 가셨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앞에 형제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하반기에 플라스틱 방앗간 사업을 부산에서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예. 플라스틱 방앗간은 아마 뭐 이렇게 2년 전부터 우리 국내에 시작이 되어서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부산은 이제 올해 하반기 10월부터 네. 개소를 하고 진행을 할 예정인데 처음 생기는 거죠, 부산에. 그렇습니다. 이제 참새들이 떡방앗간 아까 마켓에 빵앗간이 있었죠. 네네네. 참새들이 떡방앗간 못 지나가는 것처럼 거기에 착안해서 플라스틱 문제에 관심이 있는 분 여기 다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작은 플라스틱에 지금 재활용 문제가 많은 한계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어서 거기 이제 고민하면서 작은 뚜껑을 모아 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앞에 질문을 예, 10월부터라고 합니다. 가지고 오시면 그 플라스틱 방앗간에서 분쇄를 해서 아까 우시산에서 쭉 설명하셨던 네. 작업의 공정과 상당히 이제 비슷합니다. 분쇄해서 떡을 뽑는 거예요. 플라스틱으로 된 떡을 뽑아서 이제 원하는 제품들을 금형에 따라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을 부산에서도 10월 중순부터 할 예정이고 병뚜껑을 이제 모아달라고 애매하게 말씀드렸는데 거주하시는 곳 근처에 제로 웨이스트 마켓들이 부산에 네. 상당히 있어요. 그 마켓들을 찾아주시고 우리 여기 계시는 환경단체들 그렇죠? 그런 쪽에서도 아마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모아주시면 저희들이 작은 플라스틱이 조금이라도 좀 줄어들 수 있는 활동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쓰레기를 제로 환경을 위해서 애쓰시는 사장님들 또 물품도 구매하고 하셨을 텐데요. 오늘 이 자리 마련해 주신 분이 또 따로 계세요.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박명재 사장님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쓰레기는 줍는 것이 아니다, 찾는 것이다라는 말씀에 감동을 하고 쓰레기를 찾는데 눈을 좀 부릅뜨고 이렇게 다니도록 이렇게 작은 다짐을 하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쓰레기는 이제 먹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이 쓰레기가 해양을 통해서 물고기로 또는 육고기로 먹혀져서 우리 또 인간이 그것을 먹는다는 것 자체 그 점에서 더 버리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과 함께 오늘 또 다짐을 해봅니다. 쓰레기국 한 그릇 또 마시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좋은 자리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쓰레기는 먹는 것이다. 충격적인 말로 저희한테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수장 국장님부터 한 분씩 우리 관객들에게 당부하거나 꼭 하고 싶은 말씀 해주실까요? 쓰레기가 아까 7,100만 톤, 100톤 정도가 발생을 하고 그게 연간 그 처리하는 비용이 42억 정도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쓰레기를 이제 저희가 줍거나 뭐 처리하기보다는 발생원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발생원을 줄이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 없는 저희가 사실은 너무 이렇게 물질적으로 풍요롭다 보니까 사실 너무 많은 물품을 쓴다든지 뭐 음식을 구입한다든지 이런 경향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본인이 필요한 물품 또 필요하더라도 제로 웨스트 샵에 가가지고 이렇게 구매를 좀 하시면은 아마 쓰레기가 조금 줄어들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 아까 전에 이제 저는 우리 그 영도에 계시는 그 해녀분께서 그 친적 바다 속에 있는 쓰레기를 조금 말씀하셔서 저희 같은 시민사회가 실질적으로 그 바다 속에 있는 그 쓰레기를 수거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거기에는 장비도 필요하고 그 장비뿐만 아니고 재정적으로 이렇게 많은 그 돈이 필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거는 저희 같은 시민사회가 아니고 정부나 부산시 기관에서 해야 될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혹시나 뭐 서명 운동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것 또한 저희는 이제 그 쓰레기를 줄이는 원인 활동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산 녹색연합 김수정 국장님의 말씀이셨고요. 이번에는 우시산의 변희연 대표님. 이제 국장님 말씀처럼 이제 쓰레기를 줄이는 활동도 이제 신경을 되게 많이 써야겠죠. 뭐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서 텀블러나 에코백을 사용을 하는 것도 이제 좀 해야 되겠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제 쓰레기를 배출을 했다면 그것을 이제 활용하는 거에도 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사실 그런 제품들이 이제 업사이클 제품들이거든요. 그래서 환경을 생각한다면 이왕이면 조금 비싸더라도 그런 업사이클 제품에도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북구청 또 고의원 김태희 의원님 말씀 들어볼게요. 네, 이제 우리 현대 사회는 기저귀부터 수위까지 플라스틱을 거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과정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지만 이것이 한 개인이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숙제고, 그래서 모두 노력하는데 저 역시 이제 힘은 별로 없지만 어쨌든 구의원이 되었으니 정책적으로 조금 더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고 노력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네. 자, 마지막으로 수줍남.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뭐라고 검색을 하면 되나요? 유튜브에? 네, 너튜브에 수준남 검색해 주시면 되세요. 네, 좋은 말씀 다들 수줍남. 하셔서 네. 저는 구독으로 하겠습니다. 네, 네 분의 마지막 한마디도 들어봤고요. 정말 마지막으로 처음에 저희 다이버이시자 막내 해녀를 담당하고 계시다고 한 분 오늘 조미진 대표님도 함께해 주셨거든요. 인사 한 말씀 짧게 들어볼게요. 여기 앞에 계시거든요. 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태종대에서 해양 스포츠 교실 다이빙을 샵을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영도 막내 해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우리 쓰레기 좀 안 버리는 거에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는 쓰레기 말고 해산물을 많이 건져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전문가분들의 목소리로 또 실제 바다 가까이에 사는 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저도 그 송도시 비치 코밍을 하면서 환경을 위해서 어떤 걸 하고 싶은데 아직은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거든요. 그렇지만 스줍남님처럼 이제 쓰레기 줍는 거 하나만으로도 실천이 되니까 다 함께 실천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도 환경 콘서트에 와주셨으니까 앞으로도 이 환경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게스트분들과 관객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요. 해양 환경 토크 콘서트 해양 쓰레기의 재탄생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현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